안녕하세요, 여러분. 노인의학 전문의 89세 한일용입니다. 43년간 수천 명의 환자를 돌봐온 의사로서 오늘 여러분께 매우 중요한 이야기를 전해드리려 합니다. 잠시만요. 이 영상을 끝까지 보지 않으시면 정말 후회하실 겁니다. 이러다 친구들보다 10년 일찍 갑니다. 여러분, 저도 70대 때는 여러분처럼 밥 먹고 약 챙기고 운동하면서 건강을 지키려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점점 더 몸이 안 좋아졌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 이유를 알고 싶으신가요? 여러분이 매일 무심코 하는 습관들이 여러분의 생명을 서서히 갉아먹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직접 겪은 경험과 수천 명의 환자들을 통해 깨달은 진실을 오늘 여러분께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70대가 절대 하면 안 되는 최악의 습관 5가지, 이 습관들을 지금 당장 고치지 않으면 건강한 80대, 90대는 꿈도 꾸기 어렵습니다. 끝까지 보신 분들께는 더 건강해지는 특별한 방법을 하나 더 알려드릴 테니 절대 놓치지 마세요. 첫 번째 습관입니다. 여러분, 하루에 몇 시간을 앉아서 보내시나요? TV 앞에서, 소파에서, 식탁에서 얼마나 오래 앉아 계신가요? 생각보다 많은 시간이죠? 최근 연구 결과에 따르면 하루 대부분을 앉아서 보내면 조기 사망 위험이 무려 40%나 높아진다고 합니다. 앉아만 있어도 혈액순환이 저하되고 근육은 빠르게 줄어들며 심장에 부담이 가중됩니다. 결국 낙상 위험도 크게 증가하죠. 여러분, 요즘 계단 오르기가 힘들어졌나요? 친구 만나러 가는 게 귀찮아지셨나요? 저도 그랬습니다. 식사 후 바로 소파에 앉아 TV를 보는 습관, 이것이 건강을 해치는 첫 번째 습관입니다. 저는 70대 중반에 무릎 통증이 심해져서 집에만 있었어요. TV 앞에서 하루 종일 보내다 보니 더 움직이기 싫어졌고 걸음걸이는 점점 불안정해졌습니다. 하지만 간단한 해결책이 있습니다. 30분에서 60분마다 일어나서 움직이세요. 화장실에 다녀오거나 물 한 잔 마시러 가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의자에서 앉았다 일어나기를 10번만 반복해도 근력 운동이 됩니다. 그리고 하루 30분만 걸으세요. 한 번에 30분이 어렵다면 10분씩 3번으로 나눠도 좋습니다. 제가 이 방법을 실천하기 시작했을 때 처음에는 무릎이 아파서 5분도 걷기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꾸준히 실천하니 한 달 만에 통증이 줄었고 3달 후에는 30분 걷기가 가능해졌습니다. 지금 89세인 제가 아직도 매일 30분씩 걷는다는 사실 믿으시나요? 여러분도 지금 당장 실천하세요. 이 영상을 보시는 중에도 잠시 일어나서 스트레칭 한번 하셔도 좋습니다. 움직임이 생명입니다. 앉아있는 시간을 줄이는 것만으로도 건강이 달라집니다. 이제 두 번째 습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근육 감소를 방치하는 습관입니다. 여러분, 20년 전보다 힘이 빠졌다고 느끼시나요? 물건을 들어 올리기 힘들어졌나요? 이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생각하시겠지만 그대로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70대가 되면 근육량이 젊었을 때보다 30에서 40% 감소합니다. 충격적인 사실을 알려드리자면 일주일만 침대에 누워 있어도 근육이 10%나 줄어들 수 있습니다. 제 환자 중 한 분은 허리 통증으로 2주간 누워 계시다가 일어나 보니 걷기조차 힘들어 하셨습니다. 근육이 줄어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우선 균형 감각이 크게 저하됩니다. 그러면 넘어질 위험이 높아지죠. 또한 혈당 조절이 어려워지고 면역력도 약해집니다. 근육은 우리 몸의 단백질 저장고이자 에너지 대사의 중심입니다. 근육이 없으면 감기도 쉽게 걸리고 회복도 느려지죠. 제 말을 믿기 어려우시다면 팔다리를 한번 살펴보세요. 20년 전보다 가늘어졌지 않나요? 살이 빠진 게 아니라 근육이 사라진 겁니다. 그리고 이 근육 한번 잃으면 되찾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지금이라도 시작하면 근육을 유지하고 늘릴 수 있습니다. 제가 실제로 80세에 시작해서 근력을 키운 간단한 운동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의자에서 앉았다 일어나기입니다. 팔을 사용하지 않고 다리의 힘만으로 일어나 보세요. 처음에는 5번부터 시작해서 점차 횟수를 늘려가세요. 이 단순한 동작이 하체 근력을 키우는 최고의 운동입니다. 둘째, 벽을 짚고 발뒤꿈치 들기입니다. 벽에 손을 대고 발뒤꿈치를 들었다 내렸다를 20번씩 하루 2번 해보세요. 이 동작은 종아리 근육을 강화하고 균형 감각을 향상시킵니다. 셋째,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루 30분 걷기입니다.
걷기는 온몸의 근육을 골고루 사용하는 완벽한 운동입니다. 저는 은퇴 후 근력 운동을 시작했을 때 너무 늦은 건 아닐까 걱정했습니다. 처음에는 의자에서 일어나는 것조차 무릎이 아파 힘들었어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매일 조금씩 했더니 6개월 후에는 10번도 거뜬히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놀라운 점은 근력이 좋아지니 당뇨 수치도 안정되고 감기도 덜 걸리더군요. 지금은 89세인 제가 손자, 손녀들과 함께 시간을 보낼 때도 체력이 뒷받침되어 정말 행복합니다. 근육은 나이가 들수록 더 소중합니다. 지금 당장 시작하세요. 어제보다 오늘, 오늘보다 내일 더 나아질 수 있습니다. 70대, 80대, 심지어 90대에도 근력은 향상될 수 있습니다. 제 말을 믿으세요. 이제 세 번째 습관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바로 수분 부족입니다. 여러분, 오늘 물을 얼마나 마셨나요? 한 잔? 두 잔? 아니면 아직 한 모금도 안 드셨나요? 나이가 들면 목마름을 잘 느끼지 못하게 됩니다. 젊었을 때는 몸이 수분을 필요로 할 때 갈증이라는 신호를 보내지만 70대가 되면 이 신호가 약해집니다. 그래서 의식적으로 물을 마시지 않으면 수분이 부족해지기 쉽습니다. 물이 부족하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우선 피부가 건조해집니다. 그런데 문제는 피부뿐만이 아닙니다. 혈액이 농축되어 혈압이 상승하고 신장에 부담이 가며 변비가 악화됩니다. 심지어 인지 기능도 저하될 수 있습니다. 탈수 상태에서는 뇌의 기능이 10에서 20% 감소한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제 환자 중에 76세 이영숙 할머니는 매일 물 대신 커피와 차만 드셨어요. 어느 날 현기증으로 병원에 오셨는데 검사 결과 심한 탈수 상태였습니다. 카페인 음료는 오히려 소변을 통해 수분을 더 배출시키거든요. 여러분은 지금 탈수 상태일 수도 있습니다. 자신이 수분이 부족한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간단한 방법이 있습니다. 소변 색깔을 확인해 보세요. 짙은 노란색이라면 수분이 부족하다는 신호입니다. 맑은 연한 노란색이 정상입니다. 또 다른 방법은 피부를 살짝 꼬집어 보는 것입니다. 꼬집었다 놓았을 때 피부가 천천히 돌아온다면 수분이 부족한 것이죠. 입안이 마르고 두통이 잦고 피로감이 심하다면 이것도 수분 부족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물은 얼마나, 어떻게 마셔야 할까요? 일반적으로 하루 6컵에서 8컵의 물을 권장합니다. 한 번에 많이 마시기보다는 조금씩 자주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제가 실천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물 한 잔, 식사 30분 전에 한 잔, 그리고 취침 1시간 전에 한 잔. 외출할 때는 항상 물병을 가지고 다니며 틈틈이 마십니다. 너무 차가운 물보다는 미지근한 물이 위에 부담을 덜 줍니다. 제가 78세였을 때 항상 피곤하고 변비로 고생했어요. 의사 선생님께서 물을 더 마시라고 권했지만 처음엔 화장실을 자주 가야 한다는 이유로 망설였습니다. 그래도 한 달간 시도해 보니 놀라운 변화가 있었어요. 변비가 개선되고 피부가 덜 건조해졌으며 에너지도 더 넘치게 되었습니다. 수분은 우리 몸의 70%를 차지합니다. 몸이 제대로 기능하려면 충분한 수분이 필요해요. 물 한 잔의 차이가 건강을 완전히 바꿀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물 한 잔 마시러 가세요. 이 영상을 잠시 멈추고 물 한 잔 마셔도 좋습니다. 제가 기다릴게요. 건강은 이런 작은 습관에서 시작됩니다. 이제 네 번째 습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적 고립입니다. 여러분, 일주일에 몇 번이나 가족이나 친구들을 만나시나요? 코로나 이후로 더 외출을 안 하게 되셨나요? 나이가 들수록 사회적 활동이 줄어드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몸이 예전 같지 않고 친구들도 하나둘 떠나가고 만나러 가는 것 자체가 큰 에너지를 필요로 하죠. 그러나 사회적 고립은 건강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연구에 따르면 사회적으로 고립된 노인은 그렇지 않은 노인보다 사망률이 50%나 높다고 합니다. 심장질환, 우울증, 치매 위험도 크게 증가합니다. 특히 치매의 경우 사회적 교류가 활발한 노인은 그렇지 않은 노인보다 발병 위험이 70%나 낮다는 충격적인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제 환자 중 김용호 할아버지는 아내를 먼저 떠나보내고 집에만 계셨어요. 1년 만에 뵈었을 때 몸무게가 10kg 빠져 있었고 우울증과 함께 인지 기능도 크게 떨어져 있었습니다. 사람을 만나지 않으니 식사도 제대로 안 하게 되고 뇌에 자극이 없으니 인지 기능도 저하된 것이죠.
여러분, 사람은 사회적 동물입니다. 혼자 있는 것은 담배 피우는 것만큼이나 건강에 해롭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사회적 관계를 유지할 수 있을까요? 첫째, 가족과 자주 연락하세요. 전화, 화상통화, 문자라도 좋습니다. 둘째, 이웃과 인사 나누기, 동네 산책하기 같은 작은 활동부터 시작하세요. 셋째, 취미 모임이나 동호회에 참여해 보세요. 같은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과 만나는 것만큼 즐거운 일은 없습니다. 저는 80대 초반에 아내를 먼저 하늘나라로 보내고 정말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집에만 있으니 우울하고 아픈 것도 더 많아지더군요. 용기를 내어 동네 노인회관에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어색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새 친구들을 사귀게 되었고 지금은 일주일에 3번씩 바둑 모임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 모임 덕분에 제 인생의 후반부가 더 행복해졌습니다. 다섯 번째 습관은 배움의 중단입니다. 여러분, 최근에 새로운 것을 배워본 적이 있으신가요? 스마트폰 사용법, 요리, 외국어 등 어떤 것이든 말이죠. 우리 뇌는 근육과 같아서 사용하지 않으면 줄어듭니다. 새로운 것을 배우면 뇌에 새로운 연결이 생기고 인지 기능이 향상됩니다. 연구에 따르면 지속적으로 새로운 것을 배우는 노인은 치매 발병률이 32%나 낮다고 합니다. 학습은 나이와 관계없이 가능합니다. 제가 85세에 스마트폰 사용법을 배웠습니다. 처음엔 손가락이 잘 안 움직이고 글자도 잘 안 보였지만 포기하지 않고 계속 시도했습니다. 지금은 손자, 손녀들과 영상통화도 하고 뉴스도 찾아보고 심지어 유튜브도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것처럼요. 새로운 것을 배우는 일이 어렵게 느껴지시나요? 걱정하지 마세요. 간단한 것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스마트폰으로 사진 찍기, 요리 레시피 하나 익히기, 화분 가꾸기 같은 작은 도전부터 시작해 보세요. 배움에는 끝이 없고 나이 제한도 없습니다. 제 친구 박순자 씨는 82세에 수채화를 시작했습니다. 손이 떨려서 처음엔 선 하나 제대로 긋지 못했지만 3년이 지난 지금은 동네 작은 전시회에 작품을 내놓을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녀는 그림 그리는 시간에는 통증도 있고 세상 걱정도 잊는다고 말합니다. 여러분도 지금 당장 시작하세요. 도서관에서 책 한 권 빌려 읽기, 박물관 방문하기, 스마트폰 앱 하나 새로 배우기, 손자 손녀에게 새로운 기술 물어보기 등 방법은 무궁무진합니다. 지금까지 70대가 절대 하면 안 되는 5가지 습관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요약하자면 오래 앉아있기, 근육 감소 방치하기, 물 부족, 사회적 고립, 그리고 배움의 중단입니다. 이 5가지 습관을 바꾸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의 건강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제가 43년간 의사로 일하며 수천 명의 환자를 만나면서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건강한 노년은 약국에서 살 수 없습니다. 매일의 작은 습관이 쌓여 건강한 노년을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처음에 약속드린 대로 건강에 도움이 되는 특별한 방법을 하나 더 알려드리겠습니다. 바로 감사하는 마음입니다. 매일 밤 잠들기 전 오늘 하루 감사한 일 3가지를 생각해 보세요. 아침에 맛있게 먹은 밥 한 끼, 창밖으로 본 예쁜 꽃, 반가운 전화 한 통, 무엇이든 좋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은 스트레스 호르몬을 줄이고 면역력을 높입니다. 실제로 연구 결과 매일 감사 일기를 쓴 노인들은 그렇지 않은 노인들보다 수면의 질이 20% 향상되고 우울증 위험이 35% 감소했다고 합니다. 저는 매일 밤 감사 일기를 씁니다. 오늘도 이렇게 여러분과 소통할 수 있어 감사합니다. 제 경험과 지식이 여러분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제가 89세의 나이에도 건강하게 지낼 수 있는 비결은 바로 이런 작은 습관들입니다. 여러분도 오늘 배운 내용 중 하나라도 실천해 보세요. 작은 변화가 큰 차이를 만듭니다. 여러분은 오늘 어떤 습관을 바꿔보실 건가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오늘 저는 70대가 절대 하면 안 되는 5가지 습관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이 모든 정보를 어떻게 실생활에 적용할 수 있을지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작은 것부터 시작하세요. 모든 습관을 한꺼번에 바꾸려고 하면 실패하기 쉽습니다. 한 번에 한 가지씩 작은 변화부터 시작하세요. 예를 들어 이번 주는 물 마시기에 집중해 보세요. 다음 주는 의자에서 일어났다 앉기 운동을 추가하는 식으로요. 둘째, 일상에 녹여내세요.
새 습관을 기존 일상에 연결하면 지속하기 쉽습니다. TV 광고 시간에 스트레칭하기, 약 먹을 때 물 한 잔 더 마시기, 손 씻은 후 발 뒤꿈치 들기 등 일상 속 작은 순간을 활용하세요. 셋째, 기록하세요. 달력이나 노트에 오늘 한 운동, 마신 물의 양, 만난 사람, 배운 새로운 것을 간단히 메모하세요. 기록은 성취감을 주고 동기를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넷째, 함께 하세요. 배우자, 친구, 이웃과 함께 건강한 습관을 만들어가면 훨씬 즐겁고 지속 가능합니다. 산책 친구를 만들거나 같이 요리를 배우거나 서로 전화로 안부를 묻는 등 함께하는 즐거움을 찾아보세요. 다섯째, 자신을 칭찬하세요. 작은 성공에도 스스로를 칭찬하고 격려하세요. 오늘 30분 걸었어. 정말 잘했어. 라고 자신에게 말해보세요. 긍정적인 자기 대화는 새로운 습관을 형성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저는 43년간 의사로 일하며 한 가지 확실한 진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건강은 병원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매일의 작은 선택에서 만들어진다는 것입니다. 약보다 강한 것은 좋은 습관입니다. 제 나이 89세, 아직도 저는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 30분 걷고 하루 8잔의 물을 마시고 친구들과 바둑을 두며 손자에게 새로운 앱 사용법을 배웁니다. 완벽하진 않아도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포기하지 않는 꾸준함입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이 여러분의 남은 인생에서 가장 젊은 순간입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10년 더 젊어질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건강은 단순히 오래 사는 것이 아니라 삶의 질에 관한 것임을 기억하세요. 건강한 습관은 여러분에게 더 많은 에너지를, 더 선명한 기억을, 더 적은 통증을, 더 큰 독립성을, 그리고 더 깊은 기쁨을 선사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지혜 담은 노후는 앞으로 여러분의 노후 삶의 든든한 동반자가 되어 함께 이야기하며 도움이 되는 내용을 매주 월요일, 수요일, 금요일 오전 11시에 전해드릴 예정입니다. 영상 내용이 조금 길었지만 편안하게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인생에 큰 변화를 가져다 줄 것이라 확신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세요. 그리고 여러분의 소중한 경험과 질문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함께 나누고 배우며 더 건강해지는 여정을 계속해 나갔으면 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관절 통증 없이 지내는 법에 대해 더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때 또 만나요. 여러분,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되세요. 그리고 기억하세요. 인생은 나이가 아니라 건강으로 결정됩니다. 지금 당장 의자에서 일어나 스트레칭 한번 하고 물 한 잔 마시고 사랑하는 사람에게 전화 한 통 해보세요. 작은 변화가 여러분의 인생을 바꿀 것입니다. 감사합니다.